제가 가지 않으면 강철이가 위험해질 거예요. 이곳 전체에 썩은 내가 진동을 한다. 숨을 쉴 수가. 나와 함께 가자. 강철아, 강철아! 발작기의 시작이 언제부터인지 답해 주십시오, 전하. 내게 이런 짓을 시킨 자가 누구냐? 맹청의 맹인 판수들을 모두 잡아들이거라. 전하께 없어도 큰 화를 면치 못하실 것이옵니다. 그 끔찍한 악귀. 반드시 증조를 찾아내야 한다. 귀궁 7화의 마지막, 임금이 수살귀에게 물속으로 끌려가는 장면은 시청자들에게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무력한 인간의 몸으로는 벗어날 수 없을 듯 보였던 그 상황. 하지만 물속 깊은 곳에서 임금을 향해 다가온 또 하나의 존재가 있었습니다. 강철이었습니다. 이무기의 힘을 지닌 강철은 물속으로 잠수의 어둠 속에서 수살귀의 기운을 따라 임금에게 도달합니다. 그 순간 수살귀와 강철의 몸이 부딪히며 거대한 물기둥이 솟구쳤고 임금은 그 충격에 의해 물 위로 밀려오게 됩니다. 여비는 내관과 함께 달려와 그 장면을 목격하게 되고 즉시 임금을 구조하며 뒤이어 떠오른 강철을 꺼내 올립니다. 하지만 강철은 눈을 감은 채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해변가에 놓인 강철의 몸은 미동조차 없었고 여비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의 이름을 부릅니다. 강철, 강철이 눈을 떠요. 그녀의 손끝이 강철의 뺨을 어루만졌고 기억 속 그의 미소가 떠오르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불러도 강철은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수살귀와의 대치 속에서 심각한 내상을 입었고 그 기운은 지금도 그의 몸 안에서 파동처럼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여비는 강철이 이전에 말했던 한 문장을 떠올립니다. 악귀의 기운은 영혼을 파고든다. 이기지 못하면 돌아오지 못한다. 강철의 영혼은 지금 수살귀의 어둠과 맞서고 있었던 것이죠. 궁으로 돌아온 임금은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즉시 모든 내관에게 명을 내립니다. 궁 안에서 술사 역할을 한 자를 모두 조사하라. 이 귀신의 짓, 반드시 뿌리를 찾아야 한다. 정보 수색은 빠르게 진행되었고 뜻밖에도 맹인 술사로 알려진 자가 몇 달 전 궁에 들어왔다는 기록이 발견됩니다. 하지만 그 정체는 감춰져 있었고 그 인물의 움직임은 늘 밤이었기에 기억하는 자도 거의 없었습니다. 국내를 샅샅이 뒤진 끝에 드디어 그 술사로 의심되는 자가 붙잡히게 됩니다. 그는 다름 아닌 풍산이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끌려왔고 임금 앞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말합니다. 이 나라의 왕은 피를 맛본 순간부터 그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에 임금은 눈을 부릅뜨고 주먹을 꽉 쥡니다. 내가 수살귀를 조종했단 말이냐? 풍사는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웃습니다. 전하, 저는 도구를 제공했을 뿐입니다. 귀신을 불러낸 건 그 억울한 홀령들의 소리였지요. 그의 말은 마치 자신이 죄가 없다는 듯 들렸지만 임금은 더 이상 그의 말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간, 여비는 혼수 상태에 빠진 강철의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강철의 손을 잡고 자신이 한때 봉인했던 무고의 근원을 다시 꺼내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속삭입니다. 내가 당신을 구할게요. 그 말과 함께 여비의 손바닥에는 붉은 문양이 피어오릅니다. 그건 어릴 적 구슬하며 단 한 번 사용했던 영혼을 깨우는 부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힘은 대가가 컸습니다. 자신의 일부 기억과 기운을 바치는 대신 상대의 의식을 돌아오게 만드는 주술이었죠. 여비는 그것을 꺼내 들고 강철의 이마 위에 손을 얹습니다. 그 순간 강철의 내면에서는 거대한 어둠이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수살귀의 본체가 그의 의식 깊숙한 곳에서 계속해서 기억을 조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강철은 이무기로 살아온 수백 년의 기억 속에서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혼란스러워지고 있었지만 그 순간 한 줄기 빛처럼 여비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강철, 돌아와요. 그 말에 강철은 자신의 기억을 되짚어가며 여비를 처음 본 순간, 그리고 함께한 시간들을 떠올립니다. 그 모든 감정이 하나로 엮이며 그의 눈이 천천히 열리기 시작합니다. 같은 시각,
수살귀 또한 붙잡혀 있었습니다. 의식을 봉인당한 채 특별한 결계 안에 갇힌 수살귀는 천천히 모습을 드러내며 말합니다. 나는 명을 받은 것뿐이다. 여비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묻습니다. 누구에게서? 수살귀는 곧장 대답하지 않았고 대신 눈을 들어 여비를 바라봅니다. 그 눈동자 속에서 예전 데비마마의 처소에서 본 붉은 부적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그 기운의 흔적은 다시 하나의 인물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임금은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그 여비에게 직접 묻습니다. 이 수살귀와 너희가 말한 팔척귀는 대체 언제부터 궁에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냐? 여비는 잠시 침묵하다가 천천히 입을 엽니다. 전하, 그것은 아마도 영인대군이 세상을 떠나기 전부터였을 것입니다. 그 말은 곧 데비마마와 풍산이 이미 오래전부터 이 모든 것을 준비해왔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여비의 손끝에서 발현된 마지막 기운은 강철의 의식 속 깊숙한 어둠을 뚫고 들어갔습니다. 그 어둠은 단순한 수살귀의 잔재가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또 다른 기억의 조각이 있었고 강철은 그 기억 속에서 아주 오래전 자신이 경험했던 또 하나의 장면을 떠올리게 됩니다. 바로 한 궁녀가 죽음을 당한 날 밤 무당이 아닌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팔척귀가 궁안 어딘가에서 부적을 받고 사라지는 장면이었습니다. 그 장면은 그의 뇌리에 강하게 새겨졌고 그 순간 강철은 깨어납니다. 침상 위에서 눈을 뜬 강철은 여비의 손을 잡고 조용히 속삭입니다. 너였어. 날 불러준 게. 여비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그 둘 사이엔 어떤 말보다 더 깊은 감정이 오갔습니다. 하지만 감상에 젖을 틈은 없었습니다. 수살귀가 남긴 말, 그리고 그 눈동자 속에 담긴 부적의 기억은 궁 안에 여전히 위험한 무언가가 남아있다는 것을 뜻하고 있었죠. 그날 저녁, 임금은 여비와 강철, 그리고 내관들과 함께 다시 모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여비는 조심스럽게 입을 엽니다. 수살귀는 누군가의 명령으로 움직였지만 그보다 앞서 이 궁에 들어온 존재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 이름은 그림귀입니다. 임금은 눈을 좁히며 묻습니다. 그림귀라니, 그건 또 무엇이냐? 여비는 부적 한 장을 꺼내며 설명합니다. 그림귀는 살아있는 사람의 그림자를 따라다니며 그 사람의 기억을 바꿉니다. 그리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을 대신해 살아갑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경악했고 임금은 침묵 속에서 부채를 내려놓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자들 중 강철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우린 지금부터 그림귀를 추적해야 합니다. 수살귀는 단지 미끼였고 진짜 목적은 왕의 권위와 기억을 조작하는 것이었다는 것이 드러난 셈이었습니다. 그 시각 풍사는 지하 감옥에 갇혀 있었고 그의 앞엔 데비마마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데비마마는 말없이 술잔을 기울이며 말합니다. 내가 이를 그르쳤군. 이젠 나도 준비를 해야겠어. 풍사는 고개를 떨군 채 말합니다. 그림귀가 움직이면 우린 그 누구도 안전하지 않소이다. 궁 안에서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궁녀들의 신발이 사라졌다는 이상한 이야기는 그저 귀신의 장난으로 치부되었지만 사라진 신발은 대체로 같은 시간대, 같은 처소 근처에서 발견되고 있었습니다. 여비는 그 사실에 주목했고 한 궁녀를 불러 물었습니다. 그날 밤 신발이 사라지기 전 혹시 누군가의 그림자를 본 적 있나요? 그 궁녀는 겁먹은 눈으로 대답합니다. 그림자가 제 그림자 위에 겹쳐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게 저를 따라왔어요. 그 말은 여비의 심장을 덜컥 내려앉게 만들었습니다. 같은 시각 임금은 서재에 앉아 혼잣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언제부터 이 나라를 이끌고 있었던 것인가? 어째서 자꾸 기억이 흐릿해지는가? 그의 책상 위에는 낯선 문양이 새겨진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고 그 문양은 누군가의 피로 적힌 듯 아주 오래된 악기의 기호와 흡사했습니다. 임금은 무의식적으로 그 종이를 만지려다 손가락을 베이고 맙니다. 그 순간
그의 눈앞엔 과거의 장면이 스치듯 지나갑니다. 영인대군의 죽음, 여비의 등장, 그리고 풍산과 데비마마의 은밀한 대화까지. 그는 손을 떼며 중얼거립니다. 기억이 왜곡되고 있어? 여비는 강철과 함께 그림 뒤의 흔적을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발자국 대신 그림자의 방향을 따라서고 회랑, 처소 뒤편까지 이동했고 마침내 중전의 처소 벽 뒤에 있는 비밀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문 안은 냉기가 가득했으며 그 안에는 낯선 초상화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 초상화는 마치 살아있는 듯 두 눈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여비는 그 그림 앞에서 속삭입니다. 내가 그림 귀로구나. 초상화 안에서 검은 기운이 퍼지며 공간이 뒤틀리기 시작했고 강철은 즉시 여비를 감싸며 뒤로 물러섭니다. 초상화에서 나온 그림 귀는 사람의 형체를 하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텅 빈 구멍처럼 깊고 어두웠습니다. 그 존재는 입을 열지도 않았지만 여비와 강철은 그의 목소리를 직접 머릿속으로 듣게 됩니다. 나는 오래전부터 이 궁에 있었다. 누구보다 왕을 잘 알고 누구보다 왕이 두려워하지. 그 말은 곧 그림귀가 임금의 기억 속에 이미 침투해 있었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림귀의 등장의 공간은 짙은 안개처럼 어둡게 변했고 그 정체불명의 존재는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었지만 감정 없는 눈동자와 비정상적으로 긴 그림자로 강철과 여비를 압박해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비는 무의식적으로 뒤로 물러났고 강철은 앞으로 나섰습니다. 내가 상대하겠소? 넌 뒤에 있어? 하지만 그림귀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 존재는 그저 강철의 그림자 위에 자신의 그림자를 겹쳐오기 시작했죠. 그 순간 강철의 눈이 잠시 흔들렸고 그의 기억 중 일부가 빠르게 흩어지는 듯한 느낌이 스쳐갑니다. 여비는 이를 단박에 알아차립니다. 기억을 먹고 있어요. 강철은 이를 악물고 기운을 끌어올렸습니다. 그는 두 손을 교차하며 자신의 몸을 감싸는 결계를 형성했고 그 결계는 마치 거울처럼 그림귀의 공격을 되돌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림귀의 기운은 단순한 악기가 아닌 영혼의 기초, 존재의 기틀을 파괴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결계는 오래 버티지 못하고 산산이 흩어졌습니다. 그 순간 여비는 품 안에서 봉인된 무고의 마지막 부적을 꺼내듭니다. 그것은 바로 혼조결인 혼소결인. 영혼과 영혼을 묶고 기억을 조작하는 자를 끌어내는 봉인의 주술이었습니다. 여비는 그 부적을 입에 물고 조용히 북을 치듯 땅을 손끝으로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기운이 순환되기 시작하며 그녀의 기억 속 깊이 묻혀있던 과거가 서서히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어릴 적 아직 어머니 곁에 있었던 무렵 자신이 처음 그림귀를 마주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림귀는 당시에도 인간의 형태를 하고 있었고 궁안 어딘가에서 구탄을 지켜보며 마치 감시자처럼 움직이고 있었죠. 그 기억이 되살아나며 여비의 손끝에서 불꽃이 튀었고 혼조결인이 완성되었습니다. 그 주술은 그림귀의 그림자에 금을 내며 그를 공간 안에 가둬두는 효과를 내었고 강철은 그 틈을 이용해 다시 일어섭니다. 강철은 온몸의 기운을 모아 마지막 일격을 가합니다. 내가 아무리 기억을 바꾼다 해도 진심은 지워지지 않는다. 그 한 방은 그림귀의 중심을 꿰뚫었고 그림귀는 비명을 지르듯 사라지며 남아있던 잔해처럼 흩어졌습니다. 공간의 기운이 다시 제자리를 찾았고 강철은 숨을 고르며 바닥에 주저앉습니다. 여비는 그를 부축하며 말합니다. 그림귀는 봉인됐어요. 하지만 그걸 부른 이는 아직 남아있어요. 그 시각 데비마마는 풍산과 마지막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풍산은 더 이상 궁의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고 그의 눈에는 어느새 악귀의 흔적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전하가 그림귀를 제거했더군요. 이젠 직접 나설 차례입니다. 데비마마는 조용히 몸을 돌리며 작은 상자를 꺼냅니다. 그 안에는 붉은 실이 감겨진 인형이 있었고 그녀는 그 인형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이 아이, 이제야 쓸모 있을 때가 왔구나. 궁안은 다시 평온을 되찾는 듯 보였지만 임금은 자신의 기억 일부가 흐릿하게 사라졌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는 서재 안에서 여비를 부르며 조용히 묻습니다.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낼 수 있겠소? 여비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팔척귀가 언제부터 이곳에 나타났는지 그 시작을 알아야 이 싸움이 끝납니다. 임금은 말없이 창밖을 바라봅니다. 그 시선은 곧 데비마마의 처소를 향하고 있었고 그 순간 창문 너머 그림자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비비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직 인간의 감정에 익숙하진 않았지만 강철과 여비 사이에 흐르는 기운을 느끼며 스스로의 정체성과 존재 이유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강철에게 조용히 묻습니다. 형, 우린 왜 인간을 도우려는 거야? 강철은 그 말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여비를 바라보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죠. 비궁8화. 이제 악귀들의 존재는 하나씩 고민되고 있지만 그 배후에 있는 인간들의 욕망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팔척귀, 수살귀, 그림귀. 그리고 이제는 인간과 악귀의 경계조차 모호해지는 순간. 다음 화에서는 데비마마가 직접 움직이며 또 다른 존재 헛개귀의 소환이 예고될 것입니다. 궁안의 어둠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어둠 속에서 서로를 지키려는 마음은 조금씩 빛이 되어가고 있을 뿐입니다.